오늘 현장 회의는 호남비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비전위원회 현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 대표님께서 공식적인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호남비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추미애 당 대표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 멀리에서도 와주시고 또 이곳 광주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이 영상 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터전인 호남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이고 세 번째는 진심입니다. 호남의 미래를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호남 비전 특위를 통해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챙기고 진심을 다했는지를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기까지 우리 당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본인 자신의 지역구보다 호남을 먼저 챙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해주셨는데요. 예결위 위원장 김현미 의원님과 그리고 예결위 간사 우리 김태년 의원님, 또 정책위 의장 윤호중 의원님, 이 세 분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우리 이계호 의원님께서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우리 간사방과 사무총장방과 당대표실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호남비전위원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당대표로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는 무려 10,000명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성탄 전야였는데요. 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한 25만 명이 여전히 촛불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빨리 탄핵 소추 인용이 이루어지고 또 새 시대를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이 들고 나오시는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하나를 내려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질곡이고 멍해였던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체제의 종식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또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건설도 불가능하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목적은 아마도 박 대통령이 사후에 이사장으로 오기 위한 사전 준비였던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체제를 종식을 시킬 수 없게 하는 그들의 먼 계획 아래에 차근차근 진행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섬뜩해졌습니다. 일찍이 이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71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대선에 지게 되면 머지않아 총통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예언대로 유신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신의 잔재를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또 탄생된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박정희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 섬뜩하기 그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게 시작된 일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시작된 일, 우리 시대가 마감 지어야 한다는 결기와 사명감으로 우리는 오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청산해서 우리 국민과 호남인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책무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전 추미애는 계파 정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을 계파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면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야권을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어서 호남에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아 대통령께서는 통합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통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말한다든가 적과 적의 적은 동지라는 그런 음흠한 마음으로 또는 악마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당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삿된 마음으로 통합을 막고 분열을 백책한다면 민주주의 회복은 더딜 것이고 정권 교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력에 대해서 호남이 먼저 회초리를 드시고 정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이 호남의 진심을 다해 호남의 미래를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당대표를 출마할 때 호남 특위를 설치해서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호남 예산을 챙기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10월 10일 호남 비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 비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백방의 노력의 결과 호남 발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당의 이계호 예결위원님, 또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님, 김현미 예결위원장 모두 자기 일처럼 뛰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도 하고 또 반대당도 설득을 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는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의는 마음의 성의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호남의 각종 사회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뿌린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해서 호남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호남 비전위원회는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고 호남 민심을 경청하고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호남 발전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 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 우리 안희정 충남지사께서 정말 바쁜 때 열일을 다 제쳐놓으시고 이곳 호남에 달려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당 대표 박수보다 2배는 더 크시군요. 네, 삐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한번 소중한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현재 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자치와 분권으로 제도화되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자치분권의 나라를 앞당기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계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민기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모시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호남비전위원회를 이렇게 뒷받침하려 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각종 많은 현안에 있을 때 지방정부의 현장 지도력과 대응력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은 단순하게 정치와 행정의 자치분권에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자치분권으로까지 넘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중앙정부가 행하고 있는 각종 R&D와 대학 정책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되길 저는 촉구합니다. 어떠한 대학과 어떠한 산학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지방 시도지사들이 더 잘합니다. 저희 지방정부를 믿고 중앙정부가 현재 전국 단위의 대학과 R&D 자금을 줄세우고 있는 이러한 지역개발 계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주길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226개의 시, 군, 구 17개의 시도지사가 함께 이끄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자치분권, 더 나아가서 경제의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앞으로도 더욱더 발굴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기 위한 국민적 공로를 모아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1995년 지역 득권론으로서 호남의 환과 지역적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자 했던 김대중의 못다 이룬 꿈이었다. 그 꿈을 우리는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을 눈과는 알았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하고 또 김태년 간사님, 이계호 도당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를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국민들은 촛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박근혜 체제의 종식, 끝장을 봐야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홀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낸 지역 차별과 지역 소외였습니다. 그것을 끝장내는 것이 바로 이번
촛불이 지켜야 될, 또 촛불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해낼 수가 없다라는 호소와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그냥 편안히 앉아서 노력도 하지 않고 의당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찾아뵙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견을 우리 중앙당에서 반영하는 그런 틀을 차차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호남 발전도 정권 교체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 민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미워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라는 따끔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라.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달려봐라 하는 그런 오만과 나태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더불어 당대표로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분발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 올립니다. 우리 호남이 또 광주, 전남이 특정 당의 전리품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야권 통합의 맏형으로서 넉넉하고 통 크게 품어가면서 그러나 역사와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이끄는 단호한 역할도 해내겠습니다.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상처 없이 정권 교체의 대열에 모두가 역할을 해주시면서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곳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그런 뿌듯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